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극지해양미래포럼 전문위원 염청아입니다. 극지해양미래포럼은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의 지원으로 해양과학도서 저자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상식의 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상식이라는 책을 읽고요. 네. 원장님이 진짜 바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정이 맞습니다. 네. 이 책은 2017, 2018년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원장님의 바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많은 분들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바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다는 카멜레온을 닮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바다는 하늘색을 닮았다는 생각이 무척 들더라고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원장님이 느끼시는 바다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네, 우리 흔히 바다 하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푸른색을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바다는 이게 카멜레온처럼 그 색깔이 자주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셨으면은 석양이 질 때 그 바다가 완전히 황금색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흐린 날에는 바닷물이 아주 파란색이 아니고 약간은 잿빛을 띠는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죠. 우리가 수평선을 보면 바닷물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곳인데 저는 바다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색깔이 바뀌면은 바닷물 색깔도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 바다는 오히려 하늘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색깔을 바꿔간다.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카멜레온 같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바다는 우리가 이제 바다 이름을 볼 때 바로 우리 주변에 황해가 있죠. 중국에서 이제 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뻘이 많을 때는 바닷물이 누렇게 보여서 황해고요. 또 이제 얼음이 많이 떠 있으면은 백해도 있고, 또 바닷물 색깔이 검은 곳은 우리가 흑해라고 부르고, 또 생물들, 붉은 빛을 내는 생물들이 많을 때 우리가 홍해라는 바다도 있죠. 이처럼 바닷물 색깔은 우리가 그냥 푸른색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럼 제가 하늘색이라고 표현한 거랑 좀 그 내용도 맞는 말이겠네요. 네. 바닷물 색깔은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색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40년이 넘는 시간을 바다 사나이로 사셨거든요. 그렇게 사시게 된 계기와 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60이 넘었는데 40이라 하면 처음에 20년이 지금 빠져 있죠. 네.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이제 SF를 소설을 읽으면서 그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바다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임해 실습을 가가지고 밤바다에 그 반짝이는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을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야광충이라는 그런 이제 플랑크톤의 일종인데요.
아, 바다가 이렇게 신비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해양학을 또 공부하게 됐고 지금 이제 평생 바다를 연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 네, 그런 사연이 네. 있으셨네요. 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그 과학의 산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어떤 기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실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을 이끌고 나가는 유일한 종합해양연구기관입니다. 한 2년쯤 있으면은 50년의 그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3년에 키스트 안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부설연구소 두 곳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있고 그 직원을 다 합하면은 거의 1,900명에 달하는 그런 많은 해양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연구 그리고 해양법이라든지 정책까지 다양한 해양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 진짜 무수한 생명체가 있을 텐데, 아까 대학교 2학년 때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서 얼핏, 플랑크톤의 제목을 삼으셨나? 이런 생각이 잠깐 힌트를 얻긴 했는데요. 네. 책 제목에 플랑크톤을 주제로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국민들한테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것, 생물을 들어보라 그러면은 고래나 상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고래나 상어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흔히 볼 수 없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그렇지만 덩치는 큰 이런 생물이죠. 근데 플랑크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바닷속에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이 결국은 그런 고래나 상어가 살 수 있게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 가치는 미미하지만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많은 분들은 사실 고래나 상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이 플랑크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릴 때 저 동화를 볼 때 네. 바다 안에 요술 맷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늘 소금이 나와서 바다가 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자랐는데 네. 원장님이 해양 과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바다가 짠 이유가 뭘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맷돌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이 이제 짠 이유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게 그 비가 와서 육지에 있는 암석에 있는 염분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물이 증발되고 그 소금들이 남아서 이제 바다가 짜졌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닷속에서 열수 분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염분이 공급이 됩니다. 말하자면 동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열수 분출공이나 이런 지각 활동으로 나오는 염분들이 결국은 그거를 만드는 우리가 맷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